그런데 압류부터는 자력집행권이 개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걸 강제적 징수 절차라 그래요. 자력집행권이 개입되는 걸. 그런데 강제적 징수 절차를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자, 연체된 세금을 과세관청이 챙기고자 재산을 뺏어가지고 이제 처분에 제한을 걸어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팔아서 세금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납처분 절차라 그래요. 이걸 체납처분 절차. 그래서 요걸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압류할 때 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무슨 돈 들어갈까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세무공무원이에요. 뭐 담당 공무원입니다. 저 관련. 압류하러 가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세탁기 열어보니까 상품권이 나오고 소파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5만원권 다발에다가 골드바가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저쪽에 가니까 로얄 살루트 30년짜리 몇 병 있고 에르메스 샤넬백 몇 개 있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쫙 까는 거죠. 왜냐면 체납자가 어떻게 하냐면 야 에르메스 가방 30개인데 왜 너 29개라 그래? 하나 빼돌렸지? 담당 공무원 누구야? 소송 걸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참여자 설정을 하고요. 이거 증거자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과세관청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날 도둑놈 취급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담당 공무원이면. 그래서 다 이게 촬영하고요. 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사인 확인받고 다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거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거 한번 엿을 매겨봐. 막 이러는 거죠. 금덩어리가 7개였는데 왜 네가 3개밖에 없다고 하냐? 그 금덩어리 하나에 요새 5천만 원인데 너 한몫 챙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거 압류를 이렇게 하면 뭐 해야 돼? 운반해야죠. 근데 혼자 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럼 트럭 하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창고 같은 것도 빌려서 창고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반비, 보관비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 국세청이 직접 할까요? 보통 다른 데다가 부탁을 할까요? 제가 본 바로는 거의 100% 부탁을 합니다. 그게 자산관리공사한테 부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있죠? 그럼 캠코한테 수수료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국세청은? 줘야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재산의 압류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운반, 보관 비용이에요, 보통. 그리고 요때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수수료예요. 국세청 수수료, 자산관리공사 줘야 되는 돈, 그걸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그 과정에 들어간 돈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 돈을 체납처분비를 한다고요. 이게 그러면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게 임의적 징수 절차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때도 돈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이쪽 봉투 뽑아야 봉투를 뽑는 건 아니고 고지서를 뽑아서 봉투에 담아서 등기로 우체국에 통해서 우체국가 배달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비용인데 걔는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건 아니고 체납처분비는 여기서부터 요 과정에 들어간 돈을 체납처분비라고 해요. 이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살을 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징수법이. 그런데 지금 제가 요때 오늘처럼 태풍이 와요. 근데 서울은 수도권은 좀 그나마 좀 영향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저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영향이 굉장히 커갖고 타격을 크게 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국세기본법 영역이라고 했죠? 네. 그럼 국세기본법에서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기한 연장이 그게. 요 기한을 뒤로 밀어주는 거죠. 9개월 정도 안에서 범위를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번에 어떤 지역은 피해가 좀 클 것 같으니까 세금 납부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9달 이내로 연장을 해드리고 그게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쥐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국세기본법 규정이에요. 그런데 3월 31일 지나고 4월 2일 날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난 이때 세금을 안 냈는데 신고를 안 했는데 그러면 국세기본법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법으로 넘어왔어요? 징수법으로 넘어왔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그럼 천재지변을 내 맘대로 3월 달에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때 할 수 있는 건 고지 독촉을 밀어주세요라는 절차가 국세징수법에 있는데 그게 징수유예요. 고지 독촉을 그것도 9달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지 독촉을 밀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징수유예 제도입니다.
물론 과세관청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죠. 당연히. 태풍 같은 거 오는데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만 징수해주면 그거 들어서 못 사는 거죠. 정신없어 죽겠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고지독촉을 밀어주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징수유예. 요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천재지변을 두드러 맞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천재지변을 두드러 맞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과정이 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게 갑자기 불경기,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이든 뭐든. 그래서 지금 세금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압류를 지금 하는 거예요. 혹은 압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근데 저거 기계 같은 거 압류해갖고 내다 팔면 나 망하면 어떡해요? 그걸로 물건이라도 만들고 뭐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국세청이 봤더니 요 기회만 좀 이 위기만 모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세금을 체납한 게 쭉 있는 거 봤더니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정상화될 것 같고 옛날에 세금을 체납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성실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이 기계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더 만들어서 세금을 팔아가지고 이익 나면 세금을 내면 국가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제도가 압류 매각을 밀어주는 걸 체납처분유예라 그래요. 압류 매각을 밀어주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그걸 체납처분유예라고 합니다. 왜? 이건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지독촉은. 자력집행권이 개입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용어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짚어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체납처분 유예. 자, 고지독촉을 밀어주는 걸 뭐라 하고요? 징수유예라 하고 압류 매각을 밀어주는 걸 체납처분 유예라고 하는 거예요.